정보 처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쌤. 저는 시기쌤입니다. 다음은 시언어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3중 포문입니다. 좀 헷갈리겠죠? 시험에 사중 포문까지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딱 한 번이지만 그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민원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중 포문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삼중 포문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에 따라 3중 포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문제이고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I, J, K 해서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 선언한 변수는 밑에 있는 삼중 포문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상자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변수명을 써주세요. I, J, K.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값들을 하나씩 써보면서 쫓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가장 바깥에 있는 포문부터 갈 건데요. 지금 i는 몇이죠? 1. 네, 그리고 i는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j가 나왔는데 j는 몇이에요? 1. 네, 왜냐면 여기 j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 값은 네, 1. 네, 1이죠.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예요. 여기 좀 보기 헷갈리니까 1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j도 마찬가지로 1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j가 지금 현재 1이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포문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안쪽에 있는 포문에는 지금 보시면 k는 1. 네, 계속 1이죠. 1이고 지금 j는 1. 네, 1이에요. 그러면 k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는 거고요. 이 조건식은 지금 참이죠. 그렇죠. 그래서 printf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문자 a를 좀 출력을 하는데 뒤에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a에다가 i 값은 현재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빼기 1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c에 의해서 a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게 돼요.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면 %c는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s는 문자 열. 네,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가장 안쪽에 있었던 포문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올라가면 k++에 의해서 k는 2.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면 k는 2고요. 그 다음에 j는 1이에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포문을 빠져나와요. 나오면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다시 또 포문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네. 올라가면 j가 ++가 실행이 되니까 j 값은 2. 네, 2가 되고요. j가 2이면서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도 빠져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로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게 printf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였죠? 네, 개행이죠. 네, 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문자 a까지 출력하고 난 다음에 개행을 하는 거고요. 이 개행은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즉 출력하지 않는 글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답 쓸 때는 다 지우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printf까지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거 다시 이제 중괄호를 닫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가장 바깥에 있던 포문이고요. 이 포문을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또 포문이 들어와서 지금 보면은 i++가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러면 i는 2. 네, 2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우면서 갈게요. i는 2고요. 그 다음에 지금 j는 다시 안쪽으로 새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초기 값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 네, 1이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참이 돼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k는 1.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k는 1이 실행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j는 지금 1이었고 k도 1이네요. 그러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네, 그러면 참이니까 밑에 있는 %c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자, 보면 지금 i 값은 2고요. 그 다음에 빼기 1이니까 이거는 1이죠. 그렇죠. 네, 대문자 A에다가 1을 더하면 B가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ASCII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스키 코드는 A와 B로 변환할 때는 1씩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B에다가 1을 더하면 C가 되죠. 맞습니다. 대문자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숫자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문자 A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스키 코드 숫자 값으로는 65가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 A의 경우에는 97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고 있으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몇을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65, 97.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대문자 B 출력했고 다시 포문이 끝났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K++에 의해서 K 값은 2가 될 거고요. 2가 됐으면 자, 2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짓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는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요 길로 왔어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포문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J++에 의해서 J는 2가 됩니다. 2가 되고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면 다시 또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지네요. 그러면 자, K는 다시 초기값 1을 집어넣어서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또 옵니다. 그러면 프린트 F문이 실행이 될 건데요. 지금 I 값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 값은 여전히 2고요. 그 다음에 1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계산하면 1이에요. 그러면 A에다가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값은 여전히 B. 그렇죠.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끝났으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K++에 의해서 K는 2가 되고요.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참이죠. 참. 네. 그러면 지금 I 값은 여전히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네, B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 K 값은 3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3이고 J 값은 2예요. 그러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 맞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니까 여긴 좀 지울게요. 빠져나와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J 값은 이제 3. 3이 되는 거고요. 자, 3이 2보다 작나요? 크나요? 크죠. 네, 그러면 거짓.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두 번째 중간에 있었던 포문도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게 계행이죠. 네네. 그러면 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네, 그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서 이제 I는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I는 3이고 4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참이 돼서 안쪽 포문으로 다시 들어오고요. 여긴 좀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다시 또 J는 몇으로 초기화를 했나요? 1이죠. 1로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J는 1인데 I가 3이에요. 그러면 참이고요. 그렇죠. 다시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K는 1이고 그 다음에 J는 1. 1이고 1이니까 참이니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프린트 F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 값에서 지금 보면 I가 3이었고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얘는 2잖아요. 그렇죠. 네, A 다음에 A에다가 2를 더하면 C가 되죠. 네, 대문자 C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그러면 K가 2가 됩니다. 그러면 거짓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빠져나와서 다시 또 이제 다음 반복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J는 2가 돼요. 맞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J는 2인데 지금 I는 3이니까 여전히 참이 되는 거고요. 참이 돼서 안쪽으로 내려와서 또 K가 다시 1부터 시작하네요. 그렇죠. 네, 1부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1이고 J가 2니까 참이 돼서 그 밑에 있는 프린트 F문이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I 값은 안 바뀌었고 그 다음에 빼기 1을 했으니까 C가 출력되는 건 동일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지금 K 값은 2가 됩니다. 2가 되면 지금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네, 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F가 실행이 돼서 그러면 또 C를 찍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K 값이 있고 J 값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J 값이 2라면 2번 찍는 거고요. J 값이 3이면 3번 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규칙이 있었고요. 네. 그 뒤까지 가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에는 이게 한 번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찍힙니다. 그 다음에는 값이 2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찍고 두 번 찍죠. 그리고 이게 3으로 되면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을 찍겠죠. 요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D는 또 어떻게 되냐?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은 나중에 검사만 잘해보면 이게 답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푸셔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나는 이런 거에 능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규칙성을 빨리 찾아내서 캐치하신 다음에 그 규칙에 맞게 답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판 기호는 지우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A, BBB, CCCCCC, DDDDD, DDDDD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시어노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배열이 주어졌고요. 그 안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우선은 이제 배열을 그리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배열을 그리실 때 1차원으로 그리셔도 되고 뭐 이제 편하신 분들은 2차원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그거는 각자 취향에 따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원으로 그려볼게요. 순서대로 이제 앞에서부터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은 A0에 0이고요. A0에 1, 1, A0에 2,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값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여기는 A1에 0, 0,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A1에 1, 그리고 끝에는 1에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A2에 0, 2에 1, A2에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값을 세팅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1, 2, 마이너스 3하고 괄호를 쳤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보면은 4가 하나만 덜렁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4를 써야 되고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0으로 채운다. 그렇죠. 00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덩어리 여기 보이시죠? 얘는 마이너스 5, 6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은 0. 네, 0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J 썸에서 이 IJ는 이제 포문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선언한 거고 썸 값은 어떤 계산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를 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포문이 이중 포문이 나오고요. 이중 포문은 보통 이제 배열이 2차원일 경우에 이제 각각의 값들을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원 포문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범위가 딱 봐도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니까 각 배열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하려고 지금 포문을 사용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I 값이랑 J 값이 00이잖아요. 그렇죠. 00이니까 즉 A의 0에 0인 거고요. 이 값이 0보다 크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얘는 그죠. 1이니까 네, 참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이 값에 더해지는 거예요. 즉 이걸 다시 풀어서 써보면 썸는 썸 플러스 A의 0에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썸 값은 원래 맨 처음에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0이고 그 다음에 A의 00은 1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0과 1을 더한 1 값이 썸에 대입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썸은 1. 네, 1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실행했다면 else if는 실행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j 값이 지금 처음에 0이었는데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1이 됐다는 거는 결국에 제일 첫 번째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반복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것도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썸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죠. 네. 왜냐면 썸에 1이 있었고 그 1에다가 지금 2를 더한 게 3이잖아요. 그래서 3값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요 일까지 했으니까 else문은 실행 안 돼서 빠져나와서 다시 또 올라가죠. 네. 네. 그러면 j 값은 2가 되고요. 그죠? 네. 그러면 2가 되면 그 다음 거 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입니다. 네네. 마이너스 3인데 자,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했나요? else문으로 빠집니다. else 네네. if문. 그러면 헷갈리니까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썸 값은 요 값은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3 빼기 마이너스 3 6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잖아요.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네네. 6이 돼서 썸 값은 6이 돼요.
사실 여기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어렵진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더 이상 반복을 수행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이가 3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빠져나와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인 케이스에 대해서 제이가 또 0, 1, 2를 하는데, 자, 앞에서도 했지만 이 값이 양수일 땐 그냥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땐 뺀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음수도 양수처럼 더하면은 된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2 부분을 다 계산한다의 의미는 지금 4와 0과 0, 이 값들이 6하고 다 더하란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6 더하기 4는 10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반복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i 값은 2가 되고요. 그렇죠. 2가 되고 여긴 다 지울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할 건데, 즉 지금 여기 밑에 있는 3개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 건데, 음수인지 양수인지 보고 양수이면 그냥 더하고 음수이면 빼기를 플러스로 바꿔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지금 마이너스 5니까 5를 더하고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거는요? 21이 되죠. 그렇죠. 21이 됩니다. 21이 돼서 이중 포문이 다 계산한 밑에 있는 프린트의 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요. 지금 썬 값은 21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13으로 답을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함정이었으니까 이런 함정이 실전에서도 잘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씌워놓고도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여기 펑션을 보니까 버블 소트네요. 그 유명한 버블 소트네요. 네, 버블 정렬이 나왔고요. 이제 메인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먼저 ARR이라고 해서 배열을 만들었고요. 배열에는 64, 34, 25, 12라고 했어요. 세로로 그리셔도 되는데 이건 좀 약간 보기 좋게 저는 세로로 안 그리고 가로로 그려볼게요. 네, 64, 34, 34, 25, 12.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서부터 0, 1, 2, 3이에요. 얘는 ARR의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사이즈 계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이즈 오브라는 거는 연산자예요. 이 배열의 지금 크기를 계산할 건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사실 배열의 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포문을 돌릴 건데, 포문을 돌릴 때 몇 번을 돌릴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숫자 4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놓으면 만약에 자료가 늘어날 때마다 여기를 계속 찾아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버그가 발생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사이즈를 자동으로 계산하려고 이렇게 n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에서 하나의 크기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4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버블 소트에서 실제 이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정렬할 때 지금 ARR 배열 이 값과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배열이 여기에 있는 버블 소트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배열에는 지금 보셨던 ARR이 넘어왔고요. 사이즈 n은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ij 템프 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선언한 변수들이고요. 보통 아시겠지만 ij는 다 포문에서 쓰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포문에서 ij를 했고요. ij 해서 먼저 i 값은 제일 처음에 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n이 4였잖아요.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0이 3보다 작다. 참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j는 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헷갈리겠네요. 자, 보시면 n-i-1인데 n은 4고요. 그 다음에 i는 0이고요. 0. 그 다음에 1을 뺐죠. 그렇죠. 네, 그러면 3. 네, 3까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값은 당연히 j가 지금 0이었기 때문에 0이 3보다 작다는 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할 거고요. 자, 잘 보시면 ARR은 지금 여기서 넘겨받았던 이 배열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 배열을 보시면 j 값은 현재 0이고요. 그러면 a의 0. 그 다음에 뒤에 0 플러스 1이니까 a의 1. 1. 이게 크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a의 0. 그 다음에 a의 1. 해서 이 배열의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보다 크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구문을 실행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은 눈에 들어올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수합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두 수를 바꾸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템프에는 ARR에 J 값을 넣어놓습니다. 지금 템프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ARR에 J는 0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64를 넣고요. 그 다음에 J 플러스 1, 그 뒤에 있는 34를 J에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34가 되죠. 네네 3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프에 있었던 64를 그 뒤에다 넣어요. 자, 어떻게 됐나요? 서로 위치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네. 예, 만약에 여기서 템프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두 값에 둘 다 34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한번 덮어 써지면 그 전 값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값을 어딘가에 임시적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변수가 템프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문은 정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를 아예 눈에 다 익혀두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if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는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크면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접한 두 값을 비교해서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포문으로 넘어가서 다음 값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J가 0이었기 때문에 J 뿔뿔이 실행이 돼서 1이 되는 거고요. 자, J가 1이 됐으면 다시 J가 1이고 지금 여기는 안 바뀌었으니까 3값 그대로고요. 그러면 1이 3보다 작다니까 참이 돼서 다시 if문으로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값하고 뒤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서 앞에 있는 값이 더 크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64하고 25가 있는데 지금 64가 더 크잖아요. 그럼 둘이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25, 여기는요? 64가 되죠. 네, 6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음 포문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J 값은 2가 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도 또 다시 이 부분을 실행할 텐데요. 그러면 64랑 12 비교해서 자리 바꾸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n-i-1 했잖아요. 끝에 있는 값에서 1을 빼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열 안에서 64라는 값은 지금 전체 폼을 한번 돌았더니 가장 큰 값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값을 가장 뒤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정렬을 할 때에는 이 앞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맨 끝에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정렬을 통해서 지금 뭐 해보면 34라는 값이 맨 뒤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뒤로 올 거고요. 그 다음 정렬을 하게 되면은 25가 올 거고 그 다음 또 정렬을 하게 되면 12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정렬이 쭉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중 포문을 하나하나 해보셔도 좋겠지만 이거를 이제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정렬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돌았으면 보이드로 리턴을 하는데요. 보이드는 어떤 의미죠? 네, 리턴 값이 없는 거죠. 네네. 그냥 바로 리턴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포문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포문에서 int i는 0부터 해서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하면서 자, 잘 보시면 여기 좀 헷갈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여기 살짝 띄어져 있어요. 즉, 답 쓰실 때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띄어쓰기를 유념하면서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i가 0이라고 했으니까 i가 0이니까 ARR에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0은 12. 네, 12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띄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개행을 합니다. 네, 이러면은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렇죠. 네, 이게 함정이라서 여러분들이 버블 소트 당연히 아니까 당연히 이거 띄어 있네. 그러면은 그냥 이거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12, 25, 34, 64 이렇게 쓰면 답이네. 오케이 땡. 하고 그냥 넘어가면 땡입니다. 개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개행을 하면 25, 34, 64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써주셔야 정답이 되겠죠? 네, 아마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낸 문제는 없어서 함정에 빠질만 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안 빠지셨을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 언어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문제는 지금 void 수제비라는 함수가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수제비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네, 제기함수죠? 그렇죠. 제기함수. 제기함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int main에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했고요. num이라는 값은 4, 4죠. 그런 다음에 수제비를 호출할 때 4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n에는
4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제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먼저 n이 4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지금 n은 4잖아요. 그렇죠. 그럼 0보다 크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실행하고요. 그래서 4를 출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제비 n-1을 내요. 그러면 3. 네,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3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오죠. 그러면 n은 3이 되고요. 그러면 n은 다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실행됐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n 값 출력. 그러면 3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n-1 해서 다시 또 n 값이 이제 2가 되겠죠. 그렇죠. 네, 2가 돼서 다시 또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2가 되고요. 그러면 수제비 2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옆에 적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헷갈림을 방지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n이 2이기 때문에 2가 0보다 크다는 참이기 때문에 printf가 실행이 돼서 2가 출력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제비가 다시 또 실행이 돼서 n-1인데 n이 2니까 수제비 1. 1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넘어와서 1이 됐고 1이에요. 그러면 1이 0보다 크다는 참이죠. 그러면 다시 또 printf에 의해서 1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수제비 n-1인데 지금 n이 1이었으니까 수제비 0이죠. 그렇죠. 0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또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자 0이 0보다 크다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거짓이니까 아무것도 발생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지금 수제비 0이 실행이 됐는데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제비 1이었을 때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멈춰 있었고 지금 n이 1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1이 지금 이제 다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면 2로 돌아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시 또 2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2가 출력. 출력. 다시 또 넘어가면 3이 출력.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4가 출력. 네, 즉 4, 3, 2, 1, 1, 2, 3, 4가 출력이 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기 호출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었겠죠. 네, 네, 다음은 파이썬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는 문제이고요.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안에 값을 선언을 해놨습니다. 값에는 네임은 수제비, 북에는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수제비 책들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트는 수제비.com 이렇게 하나의 딕셔너리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딕셔너리 안에 있는 북이라는 키의 0번째의 값을 정보처리 기사 실기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정보처리 기사가 정보처리 기사 실기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포문이 있는데요. 포문은 i부터 이 레인지 범위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랭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북이라는 키의 길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1을 더해준 값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북을 보시면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능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총 4가지 값이 있고요. 그렇죠. 길이는 4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총 5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품은 보면 딕셔너리 키가 북의 길이보다 작을 때, 즉 5보다 작을 때는 이 위에 걸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네, 딕셔너리 북이라는 키의 i번째, 즉 처음부터 쭉쭉쭉 나가겠죠. 그러면 최초의 i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보처리 기사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0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북 땡땡 정보처리 기사 실기죠. 맞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바뀌었죠. 네. 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자, 그렇다면은 계속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정보처리 기능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오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함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북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출력을 했기 때문에 뭐 끝났지 라고 하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오답이고요. 지금 여기서 플러스 1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i가 0부터 1, 2,
3이 됐을 때 지금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한번 반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i가 4일 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i가 4일 때는 지금 이 이품을 타지 못해요. 왜냐면 i가 4고 딕셔너리 북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때는 값이 같기 때문에 else문을 타게 됩니다. 그렇죠. 이 else문을 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출력할 게 없는데 뭘 출력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딕셔너리 북에 i% length 딕셔너리 북이라는 키의 길이를 퍼센트 연산해 주는 겁니다. 지금 i는 4고요. 퍼센트 연산에 이 딕셔너리 북의 길이는 4입니다. 네. 이 퍼센트 연산을 하게 되면 0. 0이죠. 즉 0번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0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실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더 출력해 됩니다. 자, 실기. 이렇게 하면 의도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네, 다음은 C 언어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좀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을 선언했어요. 여기에서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ARR이 총 5개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써놓겠습니다. 0, 1, 2, 3, 4. 그리고 그 들어가는 값은 2, 3, 5, 7,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ARR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P라는 이제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ARR 플러스 2라고 했어요. 자, P라는 변수가 있는데 ARR2인데 이 말의 의미는 ARR로부터, 즉 여기서부터 2칸 떨어져 있는 위치를 P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수형 변수 P는 숫자 5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자, 포문이 돌 건데요. 마이너스 1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P에다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대괄호하고 i를 붙였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P의 0, 이 앞은 P의 마이너스 1, P의 마이너스 2, 뒤는 P의 1, P의 2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 썸값은 위에서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썸값은 0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i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P의 마이너스 1 값을 썸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P0인데 마이너스 1은 그 앞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3 값을 썸이랑 더하는 거고요. 그러면 0 더하기 3 하니까 처음에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복이 올라가서 처음에 i 값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i 플러스 플러스에 의해서 1을 더하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네, 0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P에는 P0인 거고요. P0 값과 썸값 지금 3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P0은 여기 있는데 그 값은 5였고요. 5랑 그 다음에 썸값 3을 더해요. 5 더하기 3 하면 8. 네, 8이 되고요.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i 플러스 플러스니까 i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 1은 2보다 작다니까 참이 돼서 밑에가 또 다시 실행이 되면 여기는 1이겠죠. P의 1은 그 뒤에 있는 값이에요. 뒤에 있는 값은 7. 그러면 8 더하기 7 하면은 15. 네, 15가 돼서 그다음에 다음 반복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i 값은 또 1 증가하니까 2가 됐고요. 2가 되면 거짓이 돼서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썸 값은 15. 네,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배열을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할 때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에서는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A를 상속받는 클래스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 이런 코드들은 보시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꼭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매개 변수가 없는 거랑 매개 변수가 있는 거로 해서 생성자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fn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에 왔을 때 또 헷갈리게 보통은 a, obj 1 이랬으면 new, a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렇죠. 그렇게 안 했죠, 지금. 꽈습니다. 네, 여기를 b라고 했잖아요.
즉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A, obj1은 new, B 해서 지금 매개 변수 없는 형태로 해서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죠. 찬물도 위아래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모 클래스에도 생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디폴트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성자가 실행이 돼서 system.out.print에서 A 해서 A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돼서 뭐가 출력이 되나요? B. 네, B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 생성까지 한 거죠. 하고 나서 obj1.fn에서 fn을 호출을 합니다. 이때 fn은 부모인가요? 자식인가요? 네, 자식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자식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으로 가요. 그러면 fn이 일로 왔는데 봤더니 super.fn이에요. 슈퍼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fn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모 클래스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fn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돼서 C를 화면에 출력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C를 출력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얘는 좀 지울게요. 그 밑에 있는 system.out.print 얘도 지울게요. 이게 실행이 되면 A, B, C, D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fn이 돌아와서 요 밑에 있는 system.out.println이 실행이 됩니다. 얘는 계행. 그렇죠. 계행 정말 중요합니다. 네, 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obj2는 해서 두 번째 객체를 만들 건데 new, B, 수제비라고 해서 매개 변수를 넘겨줬죠. 네, 그러면 생성자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로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트링 s는 수제비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헷갈리니까 지웁니다. 지금 슈퍼 해서 헬로우하고 한 칸 띄었네요. 헬로우가 한 칸 띈 문자열을 호출하는데 슈퍼가 뭐였죠? 부모 클래스. 네, 그러면 부모 클래스가 A니까 A 클래스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와서 헬로우 한 칸 띄고가 스트링 s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this.s는 헬로우하고 한 칸 띄는 거고 그게 출력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헬로. 하고 일단 한 칸 띄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지금 s는 뭐였죠? 수제비. 네, s가 this.s에다가 대입을 해요. 여기에 보면 클래스에 s가 있었는데 이 s에다가 수제비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ystem.out.print 해서 수제비를 출력을 하죠. 한 칸 띄고 수제비.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로 와서 객체 생성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그 다음에 있는 obj2.fn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로 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슈퍼가 호출돼서 부모에 있는 C가 출력이 되고요. C.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대문자 D. D가 출력이 되고 다시 이게 끝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조판 부분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썬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네, 요건 심플하죠. 그래서 보시면 s라는 변수에 수제비가 들어가 있고요. t라는 변수에는 s 안에 있는 값을 더해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슬라이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싱 개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s에 마이너스 4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건 뒤에서부터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에서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이 경우에는 수제비라는 문자에서 S, O, O, J, E, B, I가 있을 때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그 전까지, 즉 SO라는 문자를 이 앞에 있는 문자까지 슬라이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S55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S는 2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을 땐 끝까지 간다. 즉 앞에서부터 보면 0, 1, 2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2부터 끝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즉 5잽이죠. 제 B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자를 합치게 되면 이게 T 값이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T를 했을 때 이 플러스는 제외하고 이 문자를 합치게 되면 정답은 수 555 제비가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다시 냈던 문제고요. 네, 지금까지 정보처리기사 특강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